이제 계약금 문제는 보통 이제 실무상으로 요 건물에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시가의 이제 보통 10% 정도, 그건 이제 관행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는 건 아니고 1억짜리면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건데, 이 계약금 주고받는 것도 계약 일종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글자 그대로 계약금, 계약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렇게. 그러면 먼저 이제 이 계약금이 작용과 관련해서 거기 바로 밑에 보면은 증약금, 해약금, 뒤에 보면 위약금 세 가지로 구별이 된다 쓰였는데, 작용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 먼저 첫 번째로 증약금, 어떤 계약금이든 최소한 증약금으로서 성질은 다 갖게 돼요. 그러면 증약금은 뭐냐? 얘가 1,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것은 매매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1,000만 원 계약금을 주었지 않겠냐 그 말이야. 따라서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거를 증약금. 어떤 계약금이든 증약금으로 성질은 다 갖고 거의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딱 최근에도 한 번 물어봤는데 이건 뭐 틀린 사람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해약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간 중에 자주 써먹었던 것이고,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565조 1항에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이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유보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해약금 거래요. 따라 시간 중에도 자주 나왔다시피 매도인 같으면 건물을 무담시 팔기에 실어졌다. 그러면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고, 매수인이 사기에 실었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고, 이런 계약금을 해약금 요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놓은 계약금이다. 그런 의미죠. 따라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반 실생활에서 법의 법자도 모르는 백성들도 무담시 팔기 싫으면 계약금 2배 돌려주고, 사기 싫으면 계약금 포기하기 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건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약계약금, 줄여서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위약계약금도 두 종류가 있는데, 얘가 또 왜 책에다 또 빼먹었는가 모르겠어. 이 위약계약금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야. 하나는 이제 위약 벌의 성질을 갖는 위약계약금이 있고, 하나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갖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갖는 위약계약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칼같이 구별을 해야 된다. 실무에서도 써먹어야 되고 시험도 또 구별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책에 지금 이런 게 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시험을 떠나 실무에서 일할 때도 또 써먹어야 되고. 먼저 위약벌, 여기는 앞에 제목을 잘 보자. 위약이란 말이 들어갔죠. 위약계약금 줄여서 위약금. 위약이란 말이 뭐예요? 계약을 위반했다 그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채무이행 안 했다 그 이야기예요. 채무불량. 위약이란 말이 명심하셔야 한다고. 항상 초점을 여기 맞춰야 돼. 이거 깜빡하면 잊어먹는다고. 이거 잊어먹는 순간에 문제가 안 풀려. 위약 계약금 그랬으니까 계약을 위반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채무자의 채무불량이 있다. 요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위약 계약금은.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위약벌은 뭘 말하냐 그러면 나중에 꼭 이런 거는 시험을 써 실무에 써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매수인이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딱 교부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 애 이마에 뺀질이 써졌어요. 얘가 계약금 주고 이어서 한 달쯤 뒤에 중도금을 지급하려 약속을 했는데, 얘가 약속을 잘 안 지킬 놈처럼 보이더라고 말이야. 틀림없이 나를 중도금, 잔금, 재단주 애먹을 것 같다. 이럴 때 이런 애들이 전날짜에 칼같이 중도금, 잔금 지급토록 유도하는 계약을 한번 맺어보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매수인이 이제 계약금을 교부를 했을 때,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위약이야.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면 차무 이행 안 했다 그 이야기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위약 벌이라고 그랬죠. 글자 그대로 뜻을 해보세요. 위약, 계약을 위반했을 때 벌이다 그 이야기야. 글자 그대로 따라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계약금을 벌금으로서 몰수하기로 하는 계약금을 이약 계약금 중에서 위약 벌의 성질을 갖는 위약 계약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말에게 대입시켜 보세요. 내가 보니 매수인이 전날째 중도금 지급을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계약을 위반한다, 차무를 이행 안 한다 그 이야기죠. 그런 거는 미리 특약 맺어놓은 거. 계약서 밑에다가 매수인 당신이 전날짜에 차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위반하면 바꿔 말하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 1,000만 원은 무엇으로 뭐하기로 한다? 벌금으로 몰수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런 거를 위약 벌이라고 그래. 그럼 이 특약을 맺어놓고 되면 실제로 얘가 전날째 중도금 지급 안 했다. 위약, 채무 이행 안 했다. 그러면 약정에 따라서 교부한 계약금은 벌금으로 매도인이 몰수해 간다 그 말이야. 가져가 버려. 위약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계약금을 벌금으로 몰수하고 플러스 채무를 이행 안 했죠. 지금 중도금 제때 안 줬으니까 다시 한번 밟아버려. 이게 핵심이야. 플러스 별도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여기 핵심 포인트야. 그럼 얘는 이중으로 박살나죠. 채무 이행 안 하면 교부한 계약금 벌금으로 몰수당하고 그 다음에 채무 이행 안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러면 얘는 어쩔 것 같아요? 이런 약정을 맺게 되면 전날짜에 칼같이 중도금 잔금 지급하겠죠. 이런 거를 위약 벌의 성질 갖는 위약 계약금 그래. 실무에서 이런 걸 써먹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글자가 뜻풀 하시라고. 위약 계약을 위반했을 때 벌금으로 계약금을 뭐한다? 몰수. 글자 그대로. 그 다음 뭐 할 수 있다? 별도로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다. 핵심.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 다 빠져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 손해배상 예정. 요거는 이제 책에다 써놨어. 이게 이제 위약 계약금에 위약 벌의 성질을 가릴 수도 있고 손해배상 예정으로 성질을 가릴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이제 불분명하면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398조 사항 쓰여있죠. 위약계약금 마지막 줄에 있잖아. 위약금에.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불분명하면 위약벌이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예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뭐로 추정한다? 손해배상은 예정으로 추정한다. 쓰여있잖아. 그러면 이 손해배상 예정은 뭐냐? 그대로 뜻풀하면 돼. 또 똑같이 일방이 채무를 이행 안 했다 이렇게. 그러면 타방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이유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무조건 일방 당사자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의 채무 불이행을 해서 나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됐는가 요걸 입증을 해야 된다 말이야. 당신이 제때 중도금 지급 안 한 결과 나에게 총 1280만 원 손해가 생겼다. 이걸 입증을 해야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채무 불이행을 해서 자기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되는가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 말이야. 이럴 때 이제 뭘 하면 되느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성질을 갖는 위약 계약금 약정을 맺으라. 그럼 뜻풀이 그대로 해보라는 거야. 위약 여기 한 전제하든가 일방 당사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금을 무엇으로 미리 정해놓는다는 거야. 손해배상금으로 미리 정해놓자. 그걸 손해배상 예정 그래. 이거를 책에다 이렇게 커져보게 써놨어요. 3번 위약금에다가 그 다음 줄에 계약금을 당사자가 계약에 위반한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정하는 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 이야기예요. 지금 허접하게 써졌죠. 뭔가. 계약을 위반했다 그 말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계약금을 무엇으로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손해배상금으로 정해놓는다 그런 의미예요.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해놓는다 그 말이야. 그런 다음에 또 얘는 찢어놨는데 눈을 우측으로 돌리세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우측은 오른쪽을 말해. 해제권 유보확정 또 써줬죠. 얘는 꼭 해약금에 한 해제를 꼭 해제권 유보확정이라고 써놔. 그 밑에 보면 의인안에 동그라미 니은번 보세요. 잤나요? 우리 민법은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죠. 565조에. 따라서 위약 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돼요. 계약금을 무엇으로 하자는 위약 계약금을 하자는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이 추정이 되니까 그때 거기 뭐 판례 하나 나와 있죠. 79년 4월 24일자 써진 거 잤나요? 눈으로 읽으세요. 위약 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금을 위약 계약금을 하자는 이런 약정을 맺었다는 거 판례 보면 계약금을 지급한 당사자 매매 같으면 통상 매수인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몰수당한다 그 이야기야. 거꾸로 상대방이 예컨대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2배를 배상한다. 이런 약정을 맺었다 그 말이야. 확인했나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그 이야기인데 이게 뭐가 될 것 같나요? 계약금을 교부한 애는 계약 위반하면 계약금 몰수당한다 그 말이야. 받은 애는 계약금 2배를 배상한다. 445편 눈을 오른쪽으로 돌리라니까. 의인안에 동그라미 니은번 찾았나요? 위약 계약금 되려면 특약이 있어야 된다고.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을 추정하니까. 근데 그 79년도 판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약금을 지급한 당사자 매수인 같으면 계약 위반하면 채무이행 안 하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받은 안은 계약금 2배를 배상한다. 이런 약정 맺었다 그 말이야. 그럼 이게 위약 계약금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요게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이 되는 거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이 되는 그 판례야 그게. 따라서 다시 그 판례 염두 두고 여기 보세요. 얘가 지금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딱 교부를 했다 그렇게 1,000만 원을. 그러면 만약에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했다 채무이행 안 했다 그럼 얘는 계약금 1,000만 원을 몰수당하고 얘가 가져가 버리고 거꾸로 얘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몇 배? 2배를 배상한다 이 이야기죠. 이런 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성립된 위약 계약금을 말해. 계약금을 무엇으로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손해배상금으로 미리 정해놨다 그런 의미야. 이런 걸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한다. 그 우측의 판례. 그러면 이제 또 이 판례가 시험에 한번 나올 때 다 틀고 나왔는데 방금 읽으면 79년도 판례를 다 틀고 나왔다고. 지금부터 묻는다고 말이야. 해약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해약금도 교부한 자는 계약금 포가 받은 애는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지하는 거죠. 그러면 그 79년도 판례가 얼른 보면 해약금하고 비스무리하잖아. 차이점 취재하세요. 그래서 다 들고 나온 거예요 그 판례를. 해약금은 알아듣죠? 근데 그 판례가 해약금하고 비스무리하잖아요. 계약금을 지급한 당사자 매수는 계약을 위반한 몰취당하고 계약금 빼앗기고 받은 안은 2배 돌려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 얼른 보면 해약금하고 비슷하잖아. 뭐가 차이 나냐고 내가 묻는 거. 이런 걸 잘해야 돼 계약법 공부할 때는. 계약법 강의 잘한 놈한테 배워야 돼. 강의 엉터리 한 놈한테 배우면 계약법 개판이라고 이게. 그 언더램 한번 쳐보세요. 단음 밑에다가. 그래도 안 되구나. 여기 위약이란 말 항상 염두에 두라니까. 계약을 뭐하면 위반했을 때 보기 써줬잖아.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이행 안 했을 때 몰수당하고 2배 배상해 준다고. 근데 해약금은 채무불이행과 관계없이 무담시 사고팔기 싫을 때 2배 돌려주고 계약금 포기하는 거이고. 그러니까 거기 판례에서는 뭐가 핵심이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구별했나요? 그러니까 해약금하고 혼동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계약 위반하면 거기만 언더라인 치는 거 이런 것도 공부할 때
그거 하나 보면 합격 불합격 금방 알아버려. 해약금은 계약 위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채무론과 관계없이 2배 돌려주고 포기하고 해지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이 되는 이 판례는 계약을 뭐 했을 때? 그렇지, 위반했을 때는 말한 거이고. 구별했나요? 요거 보시라니까요. 위약, 계약금, 위약이란 말, 계약 위반이 요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 다음 다시 왼쪽으로 눈 돌려서 그 다음 이제 계약금 지급 약정 다시 또 집중해야 돼요. 여기 이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도 계약 일종이라고 합니다. 요 작용에 따른 계약금 3가지 성질이, 특히 증약금은 뭐 누구나 맞춰 넣으면 요 위약 계약금이 요걸 갖고 놀아야 된다고. 위약벌의 성질 갖는 위약 계약금, 손해배상 예정으로 생긴 위약 계약금, 요 2가지 갖고 놀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약이 없으면 이제 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다음 해약금이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도 계약 일종인데, 요거를 우리가 계약금, 계약 이렇게 부른다 그 말이요. 그럼 이 계약금, 계약도 하도 물어봐요. 첫째,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을 전제로 성립이 되니까 전제가 되는 매매를 주된 계약, 이걸 전제로 이게 성립이 되니까 주종관계 있다는 소리죠. 계약금, 계약을 종된 계약. 그러나 계약금, 계약이 매매 계약의 종속적인 성질을 간다해서 언제나 매매 계약과 동시에 성립될 필요는 없고,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동시에 계약금 주고받을 필요 없고, 나중에 주고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것만 좀 신경 쓰고, 특히 신경 쓸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배운 이 계약금, 계약도 요물 계약에 해당이 된다는 것. 물론 전형계약 15개 중에서는 현상광고 계약 하나만 요물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여기 15개 전형계약 중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제 요물계약이니까 이걸 시험에서 집중 출제한다고. 요물계약이니까 이렇게 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매도원이 매수인한테 야 계약금 좀 주라 청약, 매수인이 알았다 승낙, 양의사피 합치만 있어가지고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요물계약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 주기로 했으면 1,000만 원 전액에 대한 금전의 지급이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니까 요물계약이다 그 이야기야. 이때 그 밑에 판례 2개, 그 밑에 판례, 그 첫 번째 판례 한 10줄 가까이 써진 것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이에 관한 판례예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금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전부를 지급해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계약금 중에서 아직 일부를 지급을 안 했다, 또는 전부를 지급 안 했다, 그러면 요물계약의 특성상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한, 제가 설명드릴 때 설명드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별표 참 못 풀어 그거를. 설명할 때는 민법은 최대한 집중해서 설명 들으시라고. 다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본다. 다 집중.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따라서 계약금 주라 알았다 이래 갖고는 계약금이 성립이 안 되고, 계약금이 1,000만 원 지급하고 그랬으면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급이 돼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금 전액이 아직 지급이 안 되거나 일부만 지급이 되면은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원래 얘는 계약금 2배 돌려주고 얘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고받기로 했는데 계약금 전액이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요물계약의 특성상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계약금이 효력을 발생을 못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는 해약금만 해줘도 뭐한다? 요걸 묻는 판례가 그 10줄짜리 판례라 그 말이야. 따라서 아구절 3줄 딱 있고, 계약금, 계약은 금전계획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계약이다 그 이야기야.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려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되고, 바꾸면 계약금은 효력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565조 원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2배 돌려주고 포기하고 해제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중간에 집에 가서 읽어보고, 마지막 줄, 교부자가 매수인 계약금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매도인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매수는 계약금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집에 가서 정리 꼭 하세요. 그런데 이 판례가 이제 몇 번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두 번째 판례, 그 밑에 판례 2015년도에 이에 관한 판례가 추가됐는데, 이 판례까지 재작년 시험부터 또 출제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시 집중. 지금 그 첫 번째 판례에 의하면은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이 안 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565조 1항에 의해서 해약금만 해제도 할 수가 없다는 거. A는 계약금 2배 돌리고 A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도 못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판례인데, 최근에 이제 2015년에 들어와서 이런 소송이 붙었다고 말이에요. 이 매도인이 원래 이제 계약금이 목적물이 3억짜리니까 10%면 3천만 원을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가계약이다 그래서 얘가 300만 원을 딱 교부를 했어요. 300만 원을. 그러니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금 교부를 한 거야. 10분의 1 정도만.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인데 일부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가 팔기 싫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뿌득뿌득 우긴 거예요. 나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하려는데 이렇게. 그럼 원래대로 하면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됐잖아. 300밖에 안 줬으니까. 그럼 얘는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지 뭐 하잖아. 원래 판례가 하면. 근데 이 녀석이 계속 우긴 거야. 나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지하겠다고.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뭐였냐 그러면은, 원래 계약금 주고받기로 약정한 것은 3천인데 내가 실제 수령한 계약금 지금 300만 원 받아있죠. 그럼 얘가 또 뭔 짓거리를 했느냐. 내가 실제 수령한 계약금의 2배, 300만 원으로 2배, 요거 돌려주고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말이야. 계약 나는 못 파니까 해지하겠다고. 그래 이게 소송이 붙은 거야.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원래대로 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니는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를 못하는 건데, 네가 뿌득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해지해도 좋다. 단 네가 실제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선 해지를 못하고 원래 약정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라. 300만 원 2배 600이 아니라 3천의 2배 얼마? 6천 돌려줘라.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이런 판례라고 말이야. 따라서 거기에 뒷구절 밑에부터 네 번째 줄,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칠판에 사례 떠올리면서 수령자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설사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해지 못하는 건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호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300만 원 2배가 아니라 그 이야기야. 원래 약정한 계약금 3천만 원 2배를 돌려줘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이해했나요?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서, 이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법 565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던 물건을 계약금 등등 명목으로 상대방 교부한테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매수인은 포기하고 통상 수령자 통상 매도인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금의 551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551조는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규정이에요. 근데 이 해약금만 해제는 약정 해제 일종이죠. 채무령과 관계없이 하잖아. 그러니까 무엇은 못한다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는 뭐한다. 그게 565조 그 2항이라고.
지금 445회 최루의 조문 한번 좀 우려 같이 눈이 좀 올라갑시다. 예? 눈이 같이 우로 좀 올라가 그 조문 보셔. 왼쪽에 눈 있지 말고. 그 515조 1항 다음에 2항 있잖아요. 551조 규정은 전환경 일을 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걸 가르쳐 줬다고 방금 하도 시험에 물어보니까. 해약금면 해제는 약정 해제 일종이죠. 채무랑 관계없이 하잖아. 그 551조는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조항이라고. 근데 약정 해제, 해약금면 해제는 채무불이가 관계없이 해제하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뭐 한다고. 그게 565조 2항이야. 그 551조 규정은 전환경 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 뭐 한다. 요 의미라고. 그다음 의 읽으면 되고 아까 다 가르쳐줬어요. 기억, 니은, 특히 니은번 판례 조심하라 신당부였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당사자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을 해제하는데 먼저가 니은번에 쓰였는 판례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인데 여기서 당사자 일방의 이행에 착수하기 때 일방은 누구를 말하는가 요 이야기인데 상대방으로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요 일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을 말하는 거야. 쌍방 중 어느 일방을 따라서 이렇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다 7번 잠깐 보세요. 지금 이 매수인이 계약금을 3천 딱 교부를 해놨어요. 내용 파겠죠? 이때 이제 매수인이 이제 이어서 중도금을 딱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통상 이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해 이미 앞에서 가르쳐 줬다시피 그럼 이 채무 이행에 이미 착수를 한 거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매수인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도금 지급하면 채무 이행에 착수한 걸로 봐요. 그러면 더 이상 매도인 쪽에서는 계약금 2배 더 주고 해제를 못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매수인이 이걸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아직 매도인 쪽에서 나는 이행에 착수를 했지만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상대방 매도인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니까 내가 얘는 이제 2배 들어오게 해제 못하지만 내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려한다 이걸 주장한 소송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이 경우에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 이행에 착수한 이상 상대방 매도인이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제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 쪽에서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못한다는 거예요. 얘 쪽에서도. 상대방은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러느냐. 여기 지금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가 있어요. 이 일방은 상대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둘 중에 어느 일방을 말하는 거야. 둘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 해제 더 이상 못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상대방 매도인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 쪽에서도 더 이상 계약금 포기하기 해제 못해요. 이거 하도 물어봐요. 따라서 그 니은번 판례가 이건데 그 여야도 문제 못 풀어. 왜 이렇게 책을 써놨나 모르겠어. 응?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한정하지 않으므로 매매 계약상 누구라도 이행이 착수하면 해제권이 봉쇄된다 해놓고 일방이 이행이 착수하면 상대방으로 이행이 착수하면 당사자 자신도 해제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은 못 풀어 이렇게 외워갖고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해서 그럼 이행에 착수했죠. 그런데 상대방 매도는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야. 그랬을 때 이행에 착수한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 쪽에서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시험에서 요 판례야. 왜 이렇게 써놓는가 모르겠어 지금. 그 니은번 판례가 계약금에 합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요 의미라고. 그 다음 디귿번 이행에 착수한 건 구체로 어떤 걸 말하느냐. 먼저 매수인 같으면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니까 중도금을 지급했다. 매도인 같으면 소유권 이전 플러스 목적물 인도물을 부담하는데 목적물을 인도했다. 그러면 각 당사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 일부 이행에 착수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계약해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채무 이행행위 일부를 착수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행위, 가로다가 써놓은 것처럼 매순이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 건너뛰고 바로 잔대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매순이 잔대금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건데, 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도인한테 내 잔대금 지급할 테니까 관할 등기소에 같이 가자, 등기소 동역을 촉구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다 이행의 착수라 그래. 그럼 더 이상 계약 해제 뭐한다, 이런 이야기요. 그 다음 네 1번도 마찬가지야. 자주 물어보는 판례인데 이것도 좀 최근 판례를 써놓으면 좋은데, 먼저 그 눈 그대로 읽어보세요. 이행의 착수는 착수자 자신의 계약상 참여에 대해서 행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하였거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받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죠. 이래 갖고는 문제 못 푼다고. 잠깐 7번 보세요. 이렇게 물어봐. 또 이 판례는 이런 걸 말한다고. 지금 얘가 계약금을 딱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건너뛰고 잔대금을 지급하려 약속을 했어, 매수인이. 근데 얘가 전날짜에 잔대금 지급을 안 하더라는 거야, 매수인이. 해서 매도인 쪽에서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래 지급 안 하길래 잔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말할게. 그랬을 경우에 매수인 쪽에서는 더 이상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없는가, 요 판례라고. 그러면 매도인 쪽에서 이행 최고하고 얘한테 이행 청구 소송 제기했죠. 잔대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했다면 그럼 이것도 이행에 착수한 거냐, 이거 묻는 거야. 이게 이행에 착수한 걸로 보면 매수인 쪽에서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못하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자기 쪽에서 참무 이행에 착수한 거 아니잖아.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거잖아. 근데 이행에 착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쪽에서 참무 이행에 착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상대방이 잔대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했잖아. 이런 거는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여전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이렇게 물어본다 시험에서. 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토지거래 허가제 판례, 요 판례도 최근 판례인데 이것까지 싸그리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한 개도 빼짐없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총칙에서 배웠는데 이 판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국에 소재한 토지인데 시장구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했다. 물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은 당연히 교부를 했고, 근데 나중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때 이 허가 받은 것이 이행에 착수한 것이냐, 그러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지 못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여기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은 것은 이행에 착수한 거냐, 그 이야기죠. 여기서 이행에 착수하려면 당사자가 매매로부터 발생이 되는 본질적인 의무, 요걸 착수해야 돼요. 그러면 매수인 같으면 중도금 지급하고 매도인 같으면 목적물 인도하고, 이래야지 매매로부터 생기는 이행에 착수한 건데 요거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잖아요. 이건 당사자가 본래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한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요 판례요. 관할관청 허가 받은 거는 본래의 매매의 효력에 해당이 되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 착수로 볼 수가 없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결론, 매도인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여전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의미라고 판례 내용이. 정확히 마지막 결론까지 그 판례들 좀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책에 지금 그게 다 빠졌어 지금 계약금과 판례가. 그 다음 뒷페이지에 미인번 판례,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하나 다 물어봤으니까. 지금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행한 것도 이행 착수로 볼 수 있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려 약속한 날이 4월 30일이다 말은, 중도금 지급하려 약속한 날이 4월 30일인데 중도금 지급 날짜가 도래하기 전 4월 10일쯤에 미리 이행에 착수 중도금을 지급했다. 요 이야기야. 중도금 지급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근데 이 4월 10일 날 중도금 받고 난 이후에 갑자기 좀 아파트 값이 몇 배 뛰었다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이 나 계약금 2배 들고 계약 해지를 한다 했더니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이 아니 당신은 중도금 지급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준 거지 않냐고. 이거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계약금 2배 들어오게 해지하겠다고. 그래서 소송이 없던 사건인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바꿔 말하면 중도금 지급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약정이 없는 이상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행에 착수한 것도 이행 착수니까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제 뭐한다, 그 판례요. 따라서 그 민법도 마찬가지고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행에 착수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설명이 있어야 돼.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고. 따라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지급하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제 뭐한다, 그 이야기야. 시험은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저 설명이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색을 써놓은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 계약금에 대한 판례는 시험에 쏟아 나와요. 책에 있는 그대로 외우면 안 돼. 그 다음 거기 이제 해제 의사표도 마찬가지. 그 뭐라 쓸데없는 다 쓸데없고 다 요거 하나만. 그거 읽어보면 더 헷갈리니까 요거 하나만. 자, 계약금은 이제 매수인은 매도 3천만 원 교부를 했어요. 그 매수는 아주 간단해. 계약금을 해지하려면은 매수는 이미 계약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의사표 하면 돼요. 이건 시험에 안 물어봐. 문제는 매도인이라고 말이야. 매도인은 2배를 돌려주고 계약 해지해야죠. 근데 이때 그냥 해제 의사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2배를 상환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매도인의 경우는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때 현실적으로 2배를 반드시 돌릴 필요는 없고 배액을 제공만 하면 된다는 거야. 나 2배 돌려줄게, 계약 해지하려면 이렇게.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계약금 2배 돌려주겠다고 제공을 했는데 매수인이 계약을 자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니까 요걸 안 받더라는 거야. 그럼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도인이 공탁까지 할 필요가 없는가? 요걸 물어봐 시험에서. 제일 밑에 그 디귿번에 그 마지막 구절 봐보세요. 그런데 이는 제공으로 줘가고 상대방이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 거 이를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돼 있죠. 요 한 줄 신경 써두라고 말이야.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는 배액을 뭔만 하면 된다, 제공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해제 효과는 집중. 이것도 하도 물어보는데 틀린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 다시 한번 머리저 신경을 써야 되냐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응과 관계없이 해제하는 거예요. 무담시 계약금 2배 돌려주고 사기 싫으면 포기하고 해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법정 해제가 아니라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해제하는 거니까 흔히 말하는 약정 해제 일종이에요. 실무상으로 행해지는 약정 해제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이 해약금은 해제고, 그러면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운 채무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법정 해제, 요거는 채무불량 때문에 해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해약금은 해제는 약정 해제 일종이고 이 법정 해제하고 비교를 꼭 해야 됩니다.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먼저 법정 해제 1, 계약 효력을 소급에서 소멸시킨다. 소급액 인정이 된다. 그럼 약정 해제, 해약금만 해제도 소급액 인정이 된다.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 2, 여기 법정 해제 경우는 이행이 있은 경우는 이행한 것을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문제가 생겨요. 그걸 우리는 원상 회복 의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해약금만 해제의 경우는 일단 원상 회복 의무는 발생이 안 돼요. 하도 물어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왜 원상 회복 의무가 안 생기냐 그러면 요거는 시기에 제한이 있어요. 일방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제하는 거야. 그러면 이행한 것이 있어야지, 이행한 게 있어야지 돌려주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제하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가 안 생긴다. 첫 번째 차이. 그 다음에 이거는 채무불량 때문에 해제하기 때문에 채무불량 위법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요거는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해제하는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 아까 서두 지적했죠. 못하는 거요. 요게 차이점이에요. 하도 물어봐. 근데 맞힌 사람보다 틀린 사람이 훨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 해제 효과에서
동그라미 기억번. 원상여 복음은 안 생긴다. 뒷구절. 니은번. 채무불이행책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는 뭐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책에는 채무불이행책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돼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는 뭐한다 그 이야기야. 이건 약정해제 일종이고 채무랑 관계없이 해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번. 아까 첫 번째 시간에 가르쳐 준 건데, 한편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법정해제권이 발생하면 물론이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된 경우는 계약금 반환 발생하면 물론이다. 뭔 말이에요? 이건 물어봐도 틀린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이렇게 계약금이 교부가 됐을 때 요거하고 그 밑에 또 세 줄짜리 판례 있죠? 암벽 갖고 놀아야 돼. 그 예문대로 시험 안 내주니까. 이거 다시 보세요.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경우에 하도 물어봐. 얘가 지금 계약금을 3천만 원 딱 교부를 해놨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매도인 같으면 요거 팔기 싫으면 계약금 2배 들고 당연히 계약 해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약금이 교부됐다 그래서 꼭 해약금에 의한 해제만 하라는 법 없어요. 앞에서 아까 가르친 것처럼 얘가 이어서 중도금을 주었던데 중도금을 제때 안 주었다 채무불이행. 그러면 계약금이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 무슨 해제도 할 수 있다는 거. 법정 해제. 채무를 이유로 계약 해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밑에 판례 읽어보세요. 세 줄짜리 판례. 하도 물어봐.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 시 채무불이행이 법정 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 당사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 해제권 유보는 채무불이행으로 한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아까 앞에서 가르친 것처럼 약정 해제하고 법정 해제는 별개 해제 사유로서 병존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가르쳐 드렸잖아. 집중. 거기 또 나와 있잖아. 그 판례가. 약정 해제 사유에 따라서 약정 해제만 허용되는 게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라니까. 하도 물어봐 이거를. 말을 바꿔가면서. 약정 해제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법정 해제는 별개 해제 사유로서 양자는 뭐한다? 병존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딱 염두에 두면 한 문제 골라 잡아. 그걸 지금 설명해 놓은 판례들이라고. 그 동그라미 디귿번 그 다음 밑에 판례가. 따라 총체적인 결론. 집에 가서 계약금은 지금 한 10몇 년 동안 한 해도 안 그러고 한 문제씩 타박타박 나와요. 근데 페이지 한 2페이지 공부하면 돼. 따라서 책에 쓰여있는 판례는 한 개도 안 빼뜨리고 다 시험에 나왔는데 반복해서 최근 판례까지 쉽게 못 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 빠져있는 판례 하나에 요즘 하도 물어보니까 다시 칠판 한번 잠깐 보세요. 지금 아까 서울대 이런 말 했어요. 오늘 첫 번째가 해제 공부할 때 이 약정 해제가 약정 해제요. 여기다 채무불이행과 관계없이 당사자 특약이어서 해제를 하는 경우인데 실무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떼돈 벌고 싶으면 이 약정 해제를 잘 갖고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하기로 하자. 이래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약정 해제는 일방이 협조를 잘 안 해요. 계약 효력을 약화시킨다는 그 단점 때문에 따라 약정 해제가 실무상 별로 활용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실무상 약정 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 요게 약정 해제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515조 1항이. 근데 이것도 계약 효력을 약화시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해보세요.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해요. 근데 나는 이 땅을 반드시 매수해야 돼. 꼭 사야 돼. 그럴 필요성이 있어. 근데 지금 계약금을 3천 줬는데 이행의 착수 전까지는 얘가 땅값이 조금만 올라간다면 계약금 2배를 해제하겠죠. 그럼 나 땅 못 사잖아. 따라서 이 해약금면 해제도 계약의 효력을 약화시킨다는 단점은 똑같이 있다 그 말이야. 계약의 구속력 약화시킨다. 이거 2배 들어오고 안 팔아볼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나는 꼭 사고 싶다. 그럼 특약 하나 맺으면 되는데 그 특약 요즘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 한번 해보세요. 자, 계약금 2배면 계약 해지하죠. 계약금 특약 없이 해약금은 성질을 가지니까. 근데
계약금 2배 돌려주고 얘가 해지 뭐하도록 미리 막자 그 말이야. 그럼 내가 확실히 살 수 있잖아. 그걸 요즘 시험에서 계속 물어봐. 그 판례가 빠져있어 지금 책에. 그게 뭐일 것 같아요? 특약 맺으세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특약 맺어낸 거예요. 그럼 이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못 알아들으면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제 그러지 안 하겠다는 특약 맺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특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2배 돌려주고 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시험에 지금 요즘에 계속 물어보고 있어. 근데 이 판례가 이거 빠져 있어. 이 책에도 지금 판례가 좀 허접하게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판례는 대충 최근까지 다 쓰여 있어. 최근 판례까지. 근데 빠져 있는 게 여기에 빠졌어 제가. 그러니까 마무리 삼아서 요거 하나 딱 추가시키고.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약정해제부터 출발해가지고 약정해제는 채무불능과 관계없이 당사자 특약에서 해제하는 경우다. 근데 실무상으로는 별로 활용이 안 된다. 계약 효력을 약화시킨다는 단점 때문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계약금이나 해제가 약정 해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약금은 2배 돌려주고 또는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이. 그러나 이것도 똑같은 단점은 있다. 계약 효력을 약화시킨다는.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계약금에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맺어라. 그럼 이 특약은 유효니까 이런 경우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금 2배 돌려주고 또는 얘가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줄거리 잡으셔야 돼. 약정 해지 일종이고 요게 빠졌다고 줄거리 잡으면서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네.